정부가 어제 18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죠. 시장에선 대출과 세금, 청약, 공급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강도 높은 대책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를 일시 완화해 집을 내놓으라는 시그널을 보내주면서도 또 대출을 철저하게 차단해 서울의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차단해보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24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서울의 집값은 과연 잡힐까요? 시장 분위기는 현재 어떤지 부동산팀의 정창신, 이하라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종합대책이 나온 겁니다. 서울에는 강남 송파 지역에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정창신 기자가 잠실동 일대를 비롯해서 대출이 막힌 15억 담지 분위기를 좀 살펴봤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어제 대책이 나오고 당장 오늘부터 대책이 시행이 됐죠. 그쵸. 그 현장에서는 아직 어느 정도 이 약발이 먹힐지는 알 수가 없다라면서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 잠실 아파트 단지에서는 여전히 호가를 높인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매수세는 아직 그리 크지 않은 모습이고요. 차분히 관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레포트로 준비해봤는데 한번 보고 이어가시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헬스 아파트 단지. 여긴 엘리트로 불리며 송파구 집값을 이끌고 있는 곳입니다. 15억이 넘는 집들이 즐비해 대출을 낀 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어제 종합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여전히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매물은요, 21억, 22억 이렇게 나와요. 지금 1단지, 2단지 다 거의 대부분이 L수랑 1cm랑이요. 비슷해요. 집주인들이 집값을 올려보지만 수요자들의 매수 문의는 많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책 효과를 판단하기엔 이른 시점이라 관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등에서 비슷한 모습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15억 초과 고가 아파트 가구 수 비중은 강남구가 70.9%에 달합니다. 서초구는 67.4%, 송파구 46.7%, 용산구 36.8% 등 순입니다. 일부 중개업소에선 대책 시행 이전 계약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면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때까지 상례에 의하면 계약 기준으로 저희가 이걸 항상 잡혔었거든요. 피하기를 조정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에 밖에는 없을 것. 업계에선 수요가 줄면 급격한 집값 하락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부담이 더욱 가중돼 시세 차익 등의 기대 심리가 상당 부분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갭 투자 등 가수요에 추가적인 주택시장 유입이 줄고 최근 상승폭이 재차 가팔라지고 있는 서울 아파트 값의 숨고르기가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가 즐비한 강남 3구, 그것도 잠실동 일대의 주요 단지를 정창신 기자가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일단은 대책이 나오면 86 대책 때도 그렇고요. 좀 관망세가 짙어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강동구 둔촌동의 좀 오래된 단지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난다면서요. 네, 강동구 둔촌동의 좀 낡은 아파트인데 이 프라자 아파트의 경우를 좀 알아봤거든요. 예. 전용 109제곱미터의 경우를 좀 알아봤더니 현재 8억 5천에서 9억 2천만 원까지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일대 중개업소에 따르면 최근 2단지 매수를 하려고 좀 매물을 찾던 수요자가 이 대책이 나오자 좀 기다리겠다며 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좀 더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고가 아파트 외에도 9억 이하 아파트에서도 당장을 좀 지켜보자,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책을 보면 보유세도 올리겠다, 종부세도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 이상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없애서 매도를 좀 유도한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출구를 주겠다라는 건데 효과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과거 사례를 조금 더 짚어보면 2013년도에는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과세여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어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당시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중에서 6억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존 주택, 그다음에 또 신규 주택, 여기에다가 미분양 주택도 양도세를 면제해 줬습니다. 네. 한 5년간. 예.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당시 얼어붙었던 부동산 시장에 물론 온기가 돌기 시작했고요.
또 업계 이 당시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당시 시장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도 10에서 한 20% 정도 오르는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대책은 그 당시와는 좀 상황도 다르고 분위기도 많이 다르거든요. 어제 발표된 내용을 좀 보면 10년 이상 1주택자에게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주고요. 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보유해야 최대 30%만 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이 얼마나 쏟아지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다가 정부는 이미 우리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라 이렇게 끊임없이 유도해 왔는데 최근까지도 꾸준히 늘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 확인을 좀 해봤더니 10월 기준인데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총 46만 5천 명이었고요. 또 등록된 임대주택 수도 총 147만 9천 가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 주택은 최대 8년간 집을 내다 팔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대로 등록한 주택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더 희박해지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매물을 좀 소화하려고 하는 시장이 있지만 그 시장 안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매물의 수가 굉장히 적어져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하라 기자하고 이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15억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이 막힌 겁니다.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수요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똘똘한 함체에 집중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매수세가 꾸준하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어제 발표 내용은 15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사라는 겁니다. 예. 15억 넘는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을 막아놓으면 15억 넘는 고가 주택의 신규 매수가 줄어들지 않겠냐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인데요. 문제는 이 발표가 현실적으로 집값 안정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매물이 시장에 많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집을 다 팔아서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새로 집을 지어서 신규 공급이 많던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요. 공급 측면부터 살펴보면요. 지금 규제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고가주택의 공급이 늘 거라는 관측은 좀 어렵습니다. 최근 한남 3구역 사례만 봐도 정부가 재건축, 재개발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가주택 공급이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그러면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대책으로 줄줄이 이제 매물을 내놓을까 이걸 살펴보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 반응은 좀 부정적입니다. 부동산 흐름이 단순히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 반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에 유동자금은 많은데 이자가 크게 줄었기 때문에 부동산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현금을 많이 쥔 사람일수록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부동산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이번 대책이 이런 경제 상황을 꺾기에는 약간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15억 초과 아파트를 이미 보유하신 분들이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주변에 거래되는 사례라든지 또는 이런 시장의 가격 변동 추이를 지켜보다가 내놓을지 가지고 갈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거래도 안 될 거니까 어차피 대출이 안 되니까.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이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 것이고 그렇다면 보유자들이 생각하는 제값을 다 쳐서 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유자들이 당장 매물을 내놓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대출을 옥죄는 부분 외에도 대책이 또 나온 부분이 공시지가의 현실화 부분입니다. 지금 한 60%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고 시민사회 단체가 워낙에 강경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하라 기자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내년부터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게 되면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국토부가 오늘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30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현실화율이 80%까지 오르는 등 고가주택일수록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게 됩니다. 시세가 9억 원이 넘는 강남권이나 이른바 마용성 등 일부 단지에서 시세 9억 원 이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에서 30% 이상 오르는 등 다주택자 보유세는 50% 이상 상승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요. 강남구에서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세가 23억 5천만 원으로 올해 33.5% 올랐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17억 6,300만 원으로 53%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유세는 629만
7천만 원으로 50% 상승합니다. 또 강남구 50제곱미터 아파트와 서초구 84제곱미터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집주인이라면 강남구 아파트가 올해 21.3% 올라 21억 6천만 원이 됐고 서초구 집이 20.1% 상승해 34억 원이 됐다면 공시가격은 각각 16억 400만 원과 26억 9,50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이 경우 보유세는 7,480만 2천 원으로 95.9% 오르게 됩니다. 다만 정부가 지나친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서 현실화율 인상분에 대해서 상한을 두기로 했는데요. 상한은 9억에서 15억 원은 8%포인트, 15억에서 30억 원은 10%포인트, 30억 원 이상은 12%포인트입니다. 네,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 오늘 발표가 됐는데 이야기 자세히 들어봤고요. 매매 시장과 별개로 이번 대책은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좀 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초에 대단히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둔촌 주공 아파트 상황인데요. 유민호 기자가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짚어봤다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국내에서 가장 큰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둔촌 주공 아파트. 현재 분양가를 두고 재건축 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 간 막판 줄다리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청약시장 최대어로 꼽힙니다. 대출과 청약 규제 등을 담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 날 단지 일대 중개업소는 차분한 모습입니다. 없어야지. 이제 막 재건되고 이번 주 지나가야지. 글쎄 당분간은 좀 주춤하지 않을까 싶어요. 1216 대책으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27개 동에서 수도권 322개 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서울에선 강남 4구를 포함해 마포, 용산, 성동구, 이른바 마용성이 모두 묶였고 과천과 광명 등 집값이 들썩였던 일부 지역도 분양가가 제한됩니다. 분양가가 묶이는 곳이 대폭 늘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의 발길은 청약시장으로 더 쏠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11대 1 정도였지만 지난 8월 상한제 공론화 이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달 기준 41대 1로 뛰었습니다.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있기는 하지만 새 아파트 기대 수요가 크기 때문에 청약 시장으로의 쏠림을 계속해서 이번 대책으로 분양가가 15억 원이 넘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막히지만 현재도 허그가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중도금 대출을 해주지 않아서 큰 영향은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정부의 역대급 부동산 대책이라고 현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시장의 반응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가 또 자세히 짚어드려 봤습니다. 오늘 부동산팀의 정창신 이하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